안녕하세요. 바상관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과 관련해서 네 번째,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의 처리 방법. 개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약안 작성 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에 별채권 행사에 피담보 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채권 부적격으로 남아 개인회생 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특히 그중 우선 변제권으로서 확보되는 금액 외에 채권액이 임대치기가 만료 시 얼마로 전행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 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을 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 방법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나 별채권 부족액의 개인회생 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추후 그 개인회생 채권액이 확정되거나 별채권 부족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확정 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무난한 방법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놓지 아니했다가 뒤에 가서 이와 같은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채권 부족액이 현실화되어 버리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변제계획은 수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채권 실행으로 한가 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채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미확정 채권 확정 후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가 도래한 부분, 즉 그동안 유보액에 대해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위에는 유보 비율을 변제 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이 변제기에 그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죠.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 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 금액은 그 채권의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향후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 비율은 이 확정 원금들 사이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합니다.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최종 변제기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확정 채권의 확정에 따른 조치들은 변제계획에 미리 기재하여 둘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권의 확정에 따라 변제 예정액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원래 예정하고 있던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여 가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월이 채권자별 배분액이 달라졌던 점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회생위원은 양식 55에 따라서 변제 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6개월이 경과 후 한 사건 중 미확정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 채권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 시까지 미확정 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등으로 채권 확정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담보부 채권에서 미확정 채권액 처리 방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제 유보액의 산정 방법. 담보권자는 별채권자로서 우선 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 신청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별채권자 자신 또는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목적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권을 인수하는 대신 담보 채권액만큼 매도 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보 목적물의 환가 예상액이 별채권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한 미확정 채권으로서 변제액 중 일부를 할당하여 유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가 예상액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액일 뿐이고 실제 환가 시기 금액을 알 수는 없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채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후일 변제 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예정 부족액의 산정을 위한 담보물이 평가에 있어서 담보물이 처분 가치인 시가 평균액의 70%를 적용하고 피담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의 금액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되도록 별채권 부족액을 크게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별채권 예정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담보물이 경매 절차 등을 거쳐서 환가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담보물의 매각 배열을 70%를 가정하고 채권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에서 가정된 매각가율에 의하여 산정된 매각가를 공제하여 기재합니다. 피담보 채권액만큼을 공제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이기는 하나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적더라도 향후 지연이자 등의 발생으로 채권 최고액만큼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 최고액이 피담보 채권액보다 현저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채권 최고액을 공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 확정 후 처리 방법. 이와 같이 예정 부족액을 유보하였다가 후에 별채권 실행 등으로 미확정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위 사에 가해서 본 일반적인 미확정 처리 시 확정 방법에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14번 한번 볼까요? 채권액이 5천만원, 채권 최고액이 6천만원, 환가 예상액이 1억원인 경우 예상되는 매각가는 7천만원, 7천만원이 채권 최고액보다 크므로 예정 부족액은 0이죠. 채권액이 5천만원이고 채권 최고액이 6천만원이고 환가 예상액이 8천만원인 경우 예상되는 매각가는 87에 56, 5,600만원이 현재의 채권액 5천만원을 초과하지만 향후 지연이자 등으로 발생으로 채권 최고액까지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그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매각가 5,600만원과 채권 최고액 6천만원의 차액인 400만원을 예정 부족액으로 보겠죠. 채권액 7천만원, 채권 최고액 6천만원, 환가 예상액 1억원인 경우 예상되는 매각가가 7천만원, 1억에서 이제 0.7이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할 것이므로 채권액 7천만원에서 채권 최고액 6천만원을 공제한 차액인 1천만원을 예정 부족액으로 봅니다. 네 번째, 채권액 7천만원, 채권 최고액 6천만원, 환가 예상액 8천만원인 경우 예상되는 매각가가 5,600만원은 채권 최고액 6천만원에 못 미치지 못하고 또 채권액은 이미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으므로 채권액 7천만원에서 예상되는 매각가 5,6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을 예정 부족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정 부족액을 따지는 방법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미확정 채권의 경우와 달리 별채권 행사의 결과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채권액이 미리 유보해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변제기간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제된 변제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확정 채권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확정 청구가 신고될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관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된 부분을 반환받아 뒤늦게 확정 채권 신고를 한 별채권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회 변제기부터 소급하여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 담보권 실행을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미확정 개인회생 채권액을 그대로 확정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확정 채권 신고를 할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변제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신고한 확정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계획 수정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 신고된 부분을 반영하는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해생법원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별채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가 예상의 50% 이하를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등의 실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약정 개인회생 채권 중 일반적인 처리와 담보무 채권까지만 했습니다. 다음번에 임차보증금하고 전부명령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